안녕하십니까. 정치하는 불독 장현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 결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남의 유권자들은 도지사를 포함해 국민의힘 15곳, 민주당 1곳, 무소속 3곳을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은 낙동강 벨트에 머물러 있다가 4년 전이죠. 동남권 벨트까지 확대하는 파란을 일으켰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민심은 엄중하고 바람은 급변합니다. 정치하는 불독은 6일 지방선거 결과를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이재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대변인 그리고 하기란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투표는 하셨습니까? 네, 당연히 했습니다. 당연히 했습니다. 본투표를 하셨어요? 투표의 맛은 그날 아닙니까? 네, 당일 투표. 사전 투표 막 모으고 예. 저는 이제 본 투표 가고. 네, 어제 하루 피곤하셨죠? 피곤하고 뭐 좀 짜증나고 네, 밤새 지켜보셨어요? 한 1시까지 보다가 제가 참 매우 관심 깊게 봤던 창원시가 이렇게 너무 안 되니까 속이 상해서 그냥 잤습니다, 그냥. 네, 이전 대변인은 어제 또 밤늦게까지 MBC에서 MBC에서 이제 같이 개표 방송 보면서 네. 이 시시각각 변하는 흐름을 보면서 참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어떻게 더 반성하고 발전시켜야 될지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뭐 영상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 3명이서 어제 오후부터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같이 이제 방송 준비도 하고 개표 방송도 함께 봤습니다. 우선 경남도지사 선거 결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박한수 당선인 네. 득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65.7%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네. 그 경남 이제 18개 시군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70% 이상 되는 높은 곳은 사천, 밀양, 마산 해운구, 의령, 거창, 합천이고요. 반대로 이제 낮은 지역은 50%대를 획득한 곳은 거제와 김해입니다. 네, 그렇군요. 민주당은 얼마나 득표했습니까? 도지사 민주당 선거에서. 도지사 후보는 이제 30%를 조금 못 받은 29.7%를 받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4년 전과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달라졌죠. 4년 전에는 김경수 지사가 52, 근데 이번에는 이제 양문석 우리 지사 후보는 이제 29. 그 당시에 정당 득표율을 보면 민주당이 이제 45% 정도인데 김경수 지사는 그보다 더 받은 정의당 표를 흡수해서 52%를 받은 반면에 이번 우리 양문석 후보는 정당 비례 득표율은 31%에 좀 넘는데 그 부분까지 못 받은 것이 좀 뼈가 아픈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선거에 있어 가지고 30%와 또 40%는 또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잘 될 때와 안 될 때와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안 될 때를 놓고 본다면 안 될 때 그래도 정당 득표율보다 만약에 낮다면 그 부분은 이제 결격에 가까울 수가 있고 정당 득표율보다 조금 높으면 그런 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데 만약 이제 어려운 때라도 40%를 넘는다는 것은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분은 그 반대의 그 바람에도 불구하고 하고 40% 선을 이제 유지한다는 것은 다음에 나오면 그래도 바람이 좋을 때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이제 어떤 미래의 기대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거죠. 네, 30%는 정당 득표율 정도 가져온 거고 40%는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그렇죠. 예. 득표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제 박한수 도지사 당선인 어떤 인물인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1954년 통영시 도산면 어촌마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박완수 당선인.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마산공고 졸업 뒤 전자회사에 입사했고 주경야독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더 큰 꿈을 위해 20대 중반인 1979년 행정고시에 도전해 합격한 뒤엔 경남도 주요 요직과 김해 부시장 등을 거치며 유능한 행정 전문가로 입지를 달았습니다. 2002년 공직 생활을 접고 출마한 창원시장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2년 뒤 창원시장 재선거로 당선된 뒤에 4년 뒤 재선까지 여유 있게 성공했고 통합 창원시의 초대 시장까지 역임했습니다. 2014년 제6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역임 뒤엔 창원 의창에서 재선 국회의원으로 입지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지사직은 당내 후보 경선에서 2번 떨어지고 3번째 성공했을 정도로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역량과 열정을 경남도를 바로 세우는 데 쏟아내고 싶다는 바람대로 오랜 도전 끝에 마침내 경남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쌓아온 경험이나 경륜을 지금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경남의 경제와 위상을 회복시키는데 본신의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랜 공직 생활과 정치 경험으로 CEO형 도지사를 자처한 박완수 당선인.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경남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낼지 주목됩니다. 네, 55년 통영 출신이네요. 이번에 도지사 후보가 통영 분들이 두 분이나 있었네요. 그러니까 박완수 도지사 당선인 인물평 어떻게 합니까? 역경을 극복한 지역 맞춤형 일꾼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박완수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 창원시의 초대 시장을 역임했고요. 그렇게 포함해서 총 3번의 창원시장을 역임했고 2번의 재선 국회의원, 그다음에 당의 사무총장과 당의 최고위원을 거쳤는데 그 전에 박완수 의원 이제 그 후보가 왜 역경을 극복했냐? 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본인의 꿈을 잃지 않고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고 경남대를 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입학한 이후에 행정고시를 패스하면서 본격적으로 행정가의 길을 걷기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농촌과 그 도시의 모든 행정을 잘 아는 그런 전문 행정가로 보고 있습니다. 저야 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니까 우리 양문석 후보의 선전에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입장이지만 굳이 이제 그래도 당선자를 평해 본다면 우리가 간만에 대선과 관계없는 지역 일꾼이 이제 도지사로 됐다 이렇게 평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완수 지사 당선자는 창원시장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 살고 있고 또 지역에서 학교 출신이고 네. 또 앞으로도 지역에 사실 분 같아서 이제 간만에 지역 일꾼이 나왔다. 그런 점에서 서울에서 갑자기 뭐 장차관 출신 오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부 다 지역 출신이고 지역에서 사실 공무원 생활을 행정고시에 했으면 사실 중앙부처도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지역에서만 공무원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창원시장 3번이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재선이었으니까 뭐 따지면 이번까지 6선 이렇게 좀 되게 되는데 박완수 그 당선인 하면은 전부 다 이제 이 뭐 공직에 뭐 실패하지 않는 선거에 지지 않는 뭐 이런 캐릭터로 통하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2번이나 낙선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게 2002년 3회 지방선거죠. 당시 창원시장 선거에 배한성 그리고 이제 무소속의 차정인 후보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낙선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지사와 6회 지방선거 때는 이제 도지사 경선을 했었죠. 그런데 낙선했었어요. 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인천공항공사 사장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2번이나 그런 또 경력이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굳이 이제 같이 평을 해보자면 아까 낙선한 때는 무소속일 때란 말입니다. 그 당신이 이제 당의 울타리가 없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또 홍준표 지사랑 경선할 때는 이제 거대한 인물론에서 밀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점에서 저는 이제 그 박완수 당선자에게 약간 좀 불안하게 보는 건 뭐냐면 지난번 TV 토론 때 지역의 일을 왜 전국의 일을 왜 지역의 일꾼한테 묻느냐? 예를 들면 원전이라든지 네. 원전 뭐 수질 오염에 우리 수산물 위험성 이런 거 물을 때 내가 공격한 것도 아닌데 왜 묻느냐 이런 약간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진주유령 폐업 관련이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그렇죠. 의견을 물었죠. 근데 이제 사실 도지사란 우리가 예산이 11조밖에 안 되는데 뭔 사업을 하려면 정부 여당의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앞번에 우리 김경수 지사 때도 봤잖아요. 남부 내륙철도라든지 가덕신공항 같은 거는 결국은 지역의 국회의원과 또 정부 여당의 힘이 없으면 안 되는데 과연 지역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그런 어떤 갈라파고스 같은 사고만으로 되겠느냐. 그래서 정부 여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바꾸시고 협업하는 그런 자세를 앞으로 가지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당시 TV 토론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법정 토론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 토론을 했었는데 잠깐 한번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 힘을 대표하는 도지사 후보로서 진주 의료원을 폐업한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건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고 우리 당의 입장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도지사 후보였던 우리 홍준표 후보의 입장이었고 뭐 당의 입장도 아니고 아니, 경남 도의원들 그리고 지금 저는 공공의료원을 확충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은 상황에서 근데 우리 양 후보는 계속 다른 이야기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 정책에 재원 마련 대책 이야기하려는데 재원 마련 대책 하나도 이야기 안 했죠. 그리고 공약 검증 시간에 자꾸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TV 토론 처음 보세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TV 토론부터 아니, 누구 경남도 할 있다 말을 TV 하는 토론, 거예요? 국회의원 TV 아니 토론 공약 검증 그런 식으로 시간에 무슨 하셨어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기본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요. 선관위가 만들어줬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토론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질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경남 수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삿대질 하지 민영화에 마세요, 대해서도 삿대질. 질의를 여기서는 했잖아요. 이제 제가
네, 뭐 설전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인물 평가전을 해봤고 이제 중요한 건 공약이지 않습니까? 박안수 도정 어떻게 경남의 미래를 이제 이끌어 나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점들 가장 기대됩니까? 지금 경남은 굉장히 위기거든요. 2020년 기준으로 경남의 GRDP는 마이너스 4.1%고요. 그 도민 1인당 소득은 1,950만 원대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서 청년 창업이 이제 청년 실업도 해소하기 위해서 청년 창업이 권장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 많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박안수 이제 당선인이 낸 공약 중에 눈여겨볼 부분이 청년 창업을 육성하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창업사관학교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창업사관학교가 기존에 있는데 왜 하냐 이런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 경남에서 도내 창업기업은요 2017년 기준으로 7만 3천 개였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 6만 9천 개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이 창업을 하는 거죠. 근데 도내 신생기업이 생존율은요 전국 평균이 65%보다 낮은 62%거든요. 그러면 기업이 창업도 많이 하는데 생존하기 위해서 도와줘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창업사관학교는 해마다 수료생이 약 20명에서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극소수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창업사관학교가 이제 설치할 곳은 양산 지역이거든요. 경남도 내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창업 육성을 지원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창업만 권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창업에 가장 힘든 것은 자금이거든요. 자금 확보가 1순위거든요. 그 자금을 지원하는 벤처 캐피탈 우리가 VC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VC 관계자를 제가 만나서 왜 지역의 그 기업에 지방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충격적인 대답은 접근성이 좋지 않아서 멀다. 예, 멀죠. 멀어서 이제 관리비나 그다음에 이해도가 떨어진다. 그럴 때 가까운 곳에 있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지방 기업은 투자를 받기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남 투자청을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 저도 그 투자청을 아주 유익하게 봤거든요. 실제로 TV 토론 때도 투자청 유치와 어떤 항만 물류의 부분 얘기하던데 이 부분은 우리 경남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투자청 유치하면 뭐합니까? 실적이 없거나 또 어떤 대단한 투자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 투자하러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경남만 보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정부 여당의 어떤 같이 뒷배 또는 함께 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지금 항공우주청도 이제 경남에 올 거고 또 방사청, 지청에 대해서도 여러 후보들이 공약했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이제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정부 여당의 같이 협업이나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앞번 김경수 지사께서 그 어떤 만들어 놓은 남부 내륙철도의 어떤 착공과 성공적인 이행은 결국 정부 여당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박안수 이제 당선자께서는 세일즈맨이 되셔야 된다. 지역의 일은 나는 지역의 일만 보겠다. 이래 갖고는 안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김경수 지사하고 비교하는 건 좀 약간 다른 경계예요. 그 공약 단계에서부터 김경수 지사는 이 정부 정책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 다 이미 포함돼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좀 성과를 좀 내긴 했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걸 다시 좀 처음부터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과정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게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 또 하고 싶은 일이 이 정부 여당의 기조에 그 좀 싱크로가 돼야 되고 만약에 안 됐다면 설득하고 세일즈해서 그 힘을 같이 받아와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게 경남도 내 국회의원 수도 국민의힘이 다수이고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면 도지사를 비해서 기초자치단체장도 다수입니다. 또 현재 정부는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점이 숫자만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싱크로가 돼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일은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정부 여당의 한 배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혹시 그게 안 될까 봐 제가 약간 염려돼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박안수 당선인이 도정을 맡고 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좀 호흡을 잘 맞출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요 부처의 장차관들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출지 이런 점들도 좀 정치적인 어떤 좀 지렛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역대 도지사들 뭐 대권 도전 내지는 이제 직간접적으로 하면서 중간에 낙마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최근에 대선 3번 동안 경남도지사가 전부 부재했어요. 없었어요. 이런 점들 굉장히 아픈 도민들에게 기억인데 이런 점은 좀 없어서 좀 다행이겠다. 이런 제가 점을 알기로는 사석에서 듣기로는 그 박안수 당선자께서는 국회의원 할 때나 또 창원시장 할 때나 도지사를 항상 목표로 하셨고 그 꿈을 가지시고 또 이제 펼치실 걸로 봐서 대선에 나간다 저는 뭐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네. 또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이제 좀 우리 경남이 좀 안정화되는 데 있어서는 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부재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도지사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또 교육감 당선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종훈 교육감이 이제 결국 신승을 했습니다. 3선째죠, 그죠? 어떤 인물인지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2007년 주민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경남 교육감 3선에 성공한 박종훈 당선이 현직 프리미엄을 내세웠지만 경남 교육감 선거사상 첫 양자 대결이었던 만큼 앞선 여론조사부터 개표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쥔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감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으로 갚겠습니다. 교육감 재임 시절 성과로 꼽았던 아이톡톡을 통한 미래교육 구축을 비롯해 거점 통합 돌봄센터 늘봄과 복합 문화시설인 지혜의 바다를 경남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더욱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다 수도권과 지역 간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 국가적인 쟁점을 만들겠다고 한 만큼 3선의 무게감을 어떻게 보여줄지도 관심사입니다. 반대로 3선은 임기 마지막이라는 인식에 레임덕의 우려도 공존합니다. 공약을 추진하는데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 특히 시스템과 장비 문제 등 일선 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불만을 낳았던 아이톡톡 논란에 대한 해결뿐만 아니라 임기 내내 불거졌던 교육계 갈등을 봉합하는 문제 등 박 당선인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네, 신승이지만 3선에 성공했습니다. 자, 득표율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박종훈 교육감 이제 당선인이죠. 당선인은 50% 정도를 가지고 당선을 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그 교육감 같은 경우는 이제 기호가 없어요. 기호가 없다 보니까 인지도에 의존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 2018년 그 지방선거 때 보면 17개 그 시도 교육감 후보 중에 12명이 재선하고 3선을 했거든요. 그만큼 현직 프리미엄이 강한데 이렇게 강한 분이고 또 3선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보시면 박빙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교체 열풍이 높았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 경남 교육감 선거 같이 하고 비교 한번 해주시죠. 역대 교육감 선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점이 하나의 큰 어떤 흐름 있고 또 하나의 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이번 포함해서 4번의 선거에 박종훈 교육감이 모두 등장합니다. 그래서 23%, 뭐 30%, 40% 넘어서 이제 50%까지 이제 됐는데 잠깐만요. 이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가 된 게 2010년이죠. 5회 지방선거부터 그렇죠, 됐어요. 그때부터 예. 이 박종훈 계속 후보가 나왔죠. 등장을 계속 됐고 네.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이 교육감 선거가 하나의 그냥 정당 선거, 정치 선거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TV 개표 방송에 보면 교육감이 수많은 정책이 있을 텐데 단 하나만 놓고 이 사람은 진보다, 이 사람은 보수다 다 따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가되면서 그냥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보수 후보로 되는 사람,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진보 후보로 평되는 사람을 지지해버린 교육과 관계없는 정치 선거가 돼버린 거에 대해서 매우 좀 안타깝고 그래서 차제에 과연 이 교육감 선거가 이렇게 그냥 정치 선거와 동일시되는 직선제 선거로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또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러닝메이트로 아예 가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에 종사하는 어떤 사람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진 않을지 예를 들면 제가 그 역전의 선거 때문에 나갔는데 어떤 행사하시는 그 할머니 분의 손을 잡고 후보들이 막 교육감 후보도 이렇게 지지를 부탁하는데 사실 그 행상하신 할머니는 교육에 대해서 큰 관심도 또 큰 영향도 또 관계도 크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냥 단지 지지하는 정당에 의해서 교육 수장이 결정되는 거에 대해서 야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번 제도 개선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실제로 국외 사례들 보면은 이제 이 단체장 정치인을 이제 그 선출할 때 이 치안 담당자 그리고 세정, 세무 담당자 그리고 교육 담당자를 같이 런닝메이트의 형태로 이제 하는 방식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정당 공천은 없지만 이 직접 관련 없는 분들까지도 같이 이제 투표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좀, 그렇죠.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교육감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3선의 박종훈 교육감 공약 중에 이런 점은 좀 기대가 된다, 챙겨봐야 된다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아이를 키우길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유치원이거든요.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대기가 좀 많거든요. 유치원 무상 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또 특히 이제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립 유치원도 무상 공약, 사립 유치원 교육도 무상으로 하겠다. 이런 공약은 조금 눈여겨볼 만하지 않나. 또한 이제 아무래도 교육감을 이제 재선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맞춤형, 그 지역별로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맞춤형 공약낸 부분은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육감 당선 소식이 여기도 정하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죠. 18개 시장 군수 어떤 인물들이 당선됐는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열망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창원 시민 여러분들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장으로서 우리 부강한 진주 시즌2 최선을 다해서 당당히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김해 씨가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고 내적인 성장을 잘 함께해서 보다 더 경쟁력 있는 그런 김해 씨로 거듭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어떤 경제 사정들을 저희에게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소하고 우리 시민 통합을 이루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양산시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거제 경제 너무 힘듭니다. 반드시 우리 윤석열 정부와 함께 힘있는 여당 정부 원팀이 돼서 거제 경제 반드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통영, 행복한 통영을 갈망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이렇게 전영기가 통영시장 당선자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이단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침체된 사천경제 살려내겠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진화 대원들 그리고 봉사요원 그리고 염려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히 진화해 내겠습니다. 소통하는 군정,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여 살만나는 함안을 만들라는 국민의 엄숙한 뜻을 가슴 깊이 새겨 잘 받들겠습니다. 산림관광 100만 명 시대, 화장장 설치, 청년들이 뜻을 펼칠 수 있는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미래 거창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우리 창녕의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오로지 우리 창녕 발전이라는 대의에 힘을 모아서 우리 창녕 앞으로 확 천지개벽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군정 교체를 선택했습니다. 7월부터 건전한 보수가 세상을 이끄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보수군의 행정 기조는 국민과의 소통으로 정할 것입니다. 군정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위해서 군림하려는 정치 권력,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정치 행위, 여기에 대한 국민의 따끔한 회초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76개 마을을 구석구석 누비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애환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김윤철 군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도 좋고 발전도 좋지만은 생활하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풍족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공약들을 제가 최우선 가치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함양 군민의 정의에 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는 우리 함양 군민의 우리와 같은 함성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산청 군청 600여 공무원과 함께 산청 군민들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승리입니다. 제게 준 명령은 일 잘하는 군수로서 살기 좋은 어름을 만들어 달라는 지엄한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선 소감 얘기할 때 그죠? 꽃다발도 다들 걸려 있고. 네, 창원시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기남 변호사는 이게 캠프에서 열심히 또 선거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석패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창원시장 선거가 참 제일 안타깝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4년간 운동화 시장으로 열심히 해왔고 주민들도 인정을 하고 일 잘한다, 우리 동네 사람이다라고 평을 했는데 거대한 어떤 전체적인 바람을 넘지 못한 것이 좀 아쉽고 이제 전략적 목표가 정당은 이제 한 35에서 38을 받고 외부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심지어 이제 색깔도 빨간색도 약간 넣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접근하고 다가가려고 한 그것이 근데 이제 성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정당이 무너지니까 당신이 그 허성무 후보께서 이제
외부의 표를 갖고 와도 결국 성공하지 못하는 그 결과가 된 것 같아서 이 땀방울이 바람을 이기지 못한 그런 선례가 된 것 같아서 열심히 해도 안 되나? 이런 선례가 된 것 같아서 좀 매우 저는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40% 득표를 넘겼지 않습니까? 예. 창원에서 40% 득표 넘긴 게 3명인가요? 그러니까 창원에 보면 이제 시장 또 도의원, 시의원 여러 많은 후보들이 그 나섰는데 40%를 넘은 사람은 딱 3명입니다. 민주당에서 그죠? 네. 허성무 시장 그리고 내세 송순호 도의원 그리고 성산의 박문철 도의원 이 딱 3명이 넘었는데 지금처럼 반대의 바람이 크게 불 때도 어쨌든 간에 40% 선을 지켰다는 것은 다음에 어떤 뭐 다른 선거든 또 한 번 더 도전의 기회든 다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그런 이분들은 능력을 보였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허성무 후보 낙선했지만 지금부터 좀 바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 뭐 홍남표 후보가 이제 결국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홍남표 후보가 예전 여론조사 때만 하더라도 창원시장 후보 쫙 이렇게 다 펼쳐놓고 그렇죠. 봤을 때 3월 29일인가요? 아세아 신문인가 거기에 보면 허성무 시장의 시정 만족도가 이제 허성무가 31로 제일 높았고요. 네. 그다음에 차주목 후보가 17 그리고 홍남표 후보가 그때는 9%밖에 안 됐어요. 네.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대변도 그때 창원시장 후보로 뛰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쯤인가 청년 후보가 이제 홍남표 후보를 지지 선언하면서 그 분위기가 급반돼가지고 이제 홍남표 후보가 후보로 그 당의 후보가 됐잖아요. 그리고서 최종적으로 58%의 득표를 받는 그 부분이 터닝 포인트인 점에서 이 대변이 상당히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아니 당시에 그 이 대변인 청년 이 조직들이 이 어느 후보 쪽에 이제 지지선을 할 건지 굉장히 관심 사안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대변인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청년 이 조직이 그렇죠. 홍남표 후보 지지선을 하면서 굉장히 본인 앞에 두고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게 좀 약간 좀 민망하기도 한데 자, 뭐 당선 결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홍남표 후보의 당선을 보시면 이게 지금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보수색이 강한 마산, 하포, 해운에서 60% 이상을 득표를 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허성무 후보가 강한 성산구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낮은 득표를 해요. 근데 반대로 허성무 후보는 지금 40% 나오지 않습니까? 40%를 넘게 득표한 곳이 또 성산입니다.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아직까지 이제 그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 창원도 나눠져 있구나. 진보색이 강한 부분도 알 수 있고요. 또 홍남표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조금 기대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과학기술 전문가니까 네. 조금 창원을 발전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약들 좀 기대해 보셨을까요? 그 홍남표 후보 같은 경우는 원자력 국장을 역임했었거든요. 가기부 장관, 그 가기부 과학기술부에서 아무래도 저 창원이 가진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원자력 산업이지 않습니까? 원전 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 이제 홍남표 후보가 그 창원을 4차 산업의 혁명의 메카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창원이 가진 자산. 즉 방위 산업체. 제가 그때 허성무 후보의 공약 그거 괜찮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방산 부분을 첨단 국방 산업으로 이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런 부분은 창원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굳이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지만 조금 덜 부족한 것을 채워서 발전시킨다. 이런 부분은 높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 홍남표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원전 산업 이제 뭐 활성화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 지금 뭐 사진이 잠깐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두 세 사람이 이 마산 많이 쫙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그 해양 신도시 도섬을 바라보면서 커피 홍남표 후보와 허성무 후보의 이제 이게 공약들을 비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홍남표 후보는 케이블카를 얘기했었고 허성무 후보는 보도교를 그 공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허성무 후보 공약 중에도 좀 이제 좀 채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많았거든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창원이 가진 소중한 자산이 먼 미래에 놓고 보면 사람들이 진짜 맨하탄, 라스베가스처럼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해양 신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허성무 시장이 4년 전에 준비할 때도 이것을 어떻게 꾸밀지 고민했고 4년 내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막으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 공을 홍남표 시장 당선자가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공약 보면은 뭐 케이블카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 가서 보면 알겠지만 그 아파트가 많이 있는 중에 과연 이게 될 수 있을지 너무 천착하지 마시고 우리 해양신도시와 도섬을 잇는다는 보도교 거기다가 루미나리를 설치해서 명소를 만든다는 허성무 시장 상대방의 공약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중점을 한번 개성을 해도 좋겠고 또 하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허성무 시장의 공약 중에 아시아 인재공학 육성원이라는 그 일종의 인재 양성 기관 공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경남 비수도권의 문제가 인재 유출이잖아요. 유출이고 안 오고. 근데 발전의 핵심은 청년이고 그중에 이제 인재들인데 이 인재들을 길러야 되거든요. 위에 사람 안 오니까 우리 지역 인재들을 기르겠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에 국제적으로 인재를 모으겠다는 이 소중한 공약인데 앞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에 있어서 인재 창출은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뭐 창업사관학교 그다음에 또 뭐 아까 말한 그 벤처캐피탈 이런 얘기들을 뭐 명칭은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까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꼭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비단 창원만 한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후보 시절에 상대 공약 뺏기기는 사실 좀 비난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당선되고 나서 낙선자의 좋은 공약을 이렇게 그 정책으로 옮기는 거는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칭찬받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원 얘기를 좀 오래 해봤는데요. 우리 이제 진보 벨트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동남 벨트, 낙동강 벨트부터 먼저 얘기할까요? 자, 양산 김해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양산하고 김해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의 성지라 특히 성진 김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양산 선거는 조금 재미있다고 보셔야 될 게 양산 선거 같으면 지금 이번에 그 나동현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요. 그 김일건 시장하고 나동현 후보는 총 4번을 붙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3번을 이제 나동현 후보가 이기는 건데 지난 2018년 이제 질 때 약 2만 표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의 표 차이가 2만 표 대였거든요. 그 표가 그대로 이제 온 거 아니냐. 네. 그럼 이제 실망을 줬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고. 그다음 김해 같은 경우는 2010년 이후 이제 4번의 지방 노무현 대통령이 오시면서 2010년 이후로 지방선거에서 4번을 연속 이기면서 이제 민주당의 성지가 됐거든요. 특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가장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경남에서 민홍철 의원이 3선을 역임할 정도로 굉장히 민주당의 텃밭이자 성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의힘 홍태영 후보가 이기면서 이제 민주당은 본인들께서 성지라고 그렇게 자부심하던 것을 뺏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민주당이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한 곳이 중요하다기보다 놓치면 안 되는 곳이었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 지금의 제 마음은 그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대규모 전사 통제서를 발송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7개 우리가 시장 군수를 지난 지방선거에 가졌다가 이번에는 남의 한 곳을 빼고 모두가 다 전멸해버리는 매우 참 안타깝고 어떤 점이 저는 더 크게 걱정이 되냐면 백두현 군수, 고성 군수라든지 허성무 창원시장 그리고 병광용 거제시장 이런 분들은 옛날에 우리 민주당이 되게 안 좋을 때부터 부딪히고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타서 2018년도에 이제 시장과 군수가 되셨는데 이제 낙선을 하셨잖아요. 그 4년의 짧은 임기 동안 또 다음 사람을 키우기에도 부족했고 본인 스스로도 다음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왔는데 덜컥 이제 낙선을 해버려서 다음 사람이 오기도 전에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제대로 준비하기도 전에 우리로서는 이렇게 뭔가 후보군이 만들어지지 않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좀 남겼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 동남 벨트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로서 매우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자연스럽게 낙동강 벨트에서 이제 남북권 벨트로 이어지는데 거제, 통영, 고성만 보더라도 사실 이제 그 직전 시장들 군수가 이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7회 지방선거 때 다들 이제 초선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 후배를 좀 양성할 기회가 있었을까 이런 기대를 한다는 게 약간 좀 과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이한 게 남해잖아요. 지금 남해가 지금 이제 장충남 군수가 이제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남해는 왜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까요? 남해는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지역의 특성을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경남은 보수의 텃밭이라 부를 때 보수세가 강해요. 근데 남해는 이제 정당보다는 인물 위주로 좀 갑니다. 그 결과 이제 김두관 의원도 여기 남해 출신이죠. 그 진보가 4번 군수 선거에서 보수가 3번 정도 당선이 됐습니다. 자, 정치하는 불독이 또 여전히 관심 가졌던 지역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동부터 정리해 볼까요? 하동 같은 경우는 이제 역대 선거에서도 볼 수 있는 보수 지지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 진보 진영 후보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보수의 지역이고 보수 후보가 아니면 무소속이 나오는 지역인데 이번에 이제 그 아무래도 공천 잡음이 있다 보니까 이정훈 후보가 2014년도에는 이제 공천을 받았다가 이게 무공천이 되면서 이제 윤상기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고 2018년도에 공천을 받았는데도 낙선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공천을 받았는데 좀 특이하게 지금 낙선하게 되고 의령도 지금 보면은 좀 무공천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태환 사실상 뭐 공천이죠. 뭐. 예, 그렇게 좀 이렇게 확정이 되는 상황이고 창녕은 이부영 후보가 이제 공천 받았고 당선이 됐어요. 예, 김부영 후보가 이제 김부영 후보가 예. 네네. 한정우 이제 현 군수가 컷오프가 되면서 그렇죠.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인데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이제 파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하지만 작년만큼은 11% 이상 차이 날 정도로 보수의 세가 워낙 견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두 후보가 부딪히는데 아무래도 국힘에 받은 국힘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했었지만은 한정호 군수 같은 경우는 홍준표 저기 창녕 출신이잖아요. 네. 그분의 지원을 받아서 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높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김부영 후보가 당선된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관전 포인트가 있죠. 함양입니다. 함양. 이 대변이 함양을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이제 선거 전부터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함양 같은 경우는 이제 당선이 되신 진병영 후보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대변인 활동을 좀 같이 했습니다. 서춘수 군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라디오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 2018년 선거 때 이제 당시 진병영 후보가 국민의 이제 보수 성향 보수 정당 후보였고 서춘수 이제 군수가 이제 무소속이었죠. 그때 이제 429표 차이로 이제 이겼거든요. 서춘수 후보. 그러면서 입당을 하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됐는데 이번엔 반대가 된 거죠. 그렇죠. 서춘수 이제 군수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당시 그 이제 보수 정당이었던 후보가 이제 무소속이 된 건데 리턴 매치잖아요. 이 리턴 매치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함양이 보수 텃밭이 강하다 해도 약 20% 정도 민주당 지지층이 있거든요. 진병영 후보가 이제 후보 등록 첫날부터 이제 당시 이제 민주당하고 같이 가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아무래도 표를 안아서 4,500표 차이로 좀 이기지 네. 않았나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좀 이변을 일으킨 지역들을 살펴봤고요. 구도가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했던 지역이 이제 통영, 거제, 뭐 함양도 사실 좀 포함이 됩니다만 이제 이 무소속 후보가 좀 그 많이 득표하면서 이 민주당 후보가 오히려 좀 이렇게 당선되지 않을까 했던 거제 통영 그렇죠. 거죠. 사실 저희들은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의 그 좋지 않은 바람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은 예감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이라든지 거제는 무소속 후보가 있어서 또 어느 정도 좀 만만치 않은 무소속 후보라서 이 3자 구도위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또 실제로 표도 거제 같은 경우는 387표 현재까지 387표 차이였잖아요. 통영도 1,600여 표 정도 차이고 참 안타깝게 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바람은 좋지 않다는 건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에 대한 희망을 좀 가졌었는데 그것마저도 아깝게 너무 네. 아깝게 안 돼서 참 또 한 번 슬픔을 또 저희가 얘기할 이렇게 수밖에 없는. 가까스로 지면 좀 뼈 아프죠. 변광용 거제시장님은 아깝게 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이게도 좀 그렇죠. 비슷하게 이기고. 자, 이번 선거에서 이 박한수 도지사 당선인이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면 총 6선이 되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광역 기초 의원 중에는 손태화 의원이 이번에 7선 성공하지 않았나요? 아마 제일 다선일 겁니다. 경남에서 최다선이겠군요. 7선요. 네, 그렇군요. 기초의원 선거가 제가 알기로는 9번째거든요, 이번이. 9번째인데 7선이면 2번 빼놓고 다 했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연스럽게 저기 최연소 당선자는 누가 됐습니까? 정성훈 후보라고 양산시 네네. 가 선거구에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후보 중에 가장 최연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당선인데 99년생이고요. 네. 부경대 대학생입니다. 현재 대학생이네요. 그죠? 예. 네. 그때 이 후보가 가장 눈여겨본 게 원래 무소속이다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는데 정당을 보지 말고 사람을 봐달라. 그런 멘트가 저는 각인이 좀 되어 있습니다. 네. 막말 욕설했던 후보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당선이 됐는데 아마 주민들께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 열심히 해라고 이제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청년 후보들 사실 이번에 많이 돼야 되는데 청년 후보들 중에 사실 좀 이렇게 정과를 내지는 이렇게 욕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언론상에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는 바람에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자숙하라는 그리고 잘하라는 아마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뭐 지방의원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자, 지방의회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도의회부터 먼저 정리해 주죠. 의석수, 그러니까 정족수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아주 뭐 거의 뭐 완전히 그냥 우리가 경상도 말로 희떡 디빈다 하잖아요. 그런 수준의 변화가 왔어요. 네. 앞번 2018년도에는 58석 중에 31석이 민주당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의석이 늘어서 64석인데 민주당이 비례대표 2석 그리고 도의원은 남해의 유경환 그리고 김해의 손덕상 단 네. 지역구는 2명만 된 완전히 그냥 반대의 경우 결과가 돼버렸죠. 비례는 지금 국민의힘이 4석을 가져가게 되죠. 지금 제가 이 예상으로는 지금 충분히 그렇게 되고 그렇죠. 있죠. 예. 총 6석 중에 국민의힘이 4석이 예상되고 민주당이 2석인데 정의당이 그 득표율이 5%를 넘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점 몇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가 가져다주는 충격적 결과 또 우리 안타까운 지점이 바로 그런 거죠. 과거에 우리 경남의 선거에 보면 그래도 정의당 또는 진보당 이런 게 일정 정도 포션을 줬었거든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5%도 안 주면서 의석 자체가 아예 이름에서 지워져 버린. 그래서 이제는 도민으로부터 마음을 얻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아서 진보 진영에게는 매우 충격적이고 우리 모두에게 숙제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네, 저는 또 주목해서 본 게 이제 김해가 사실 이제 민주당 도의원들이 뭐 대거 포진하고 있는 지역인데 손덕상 의원은 이제 장유 3동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영 쪽 이쪽이 사실 이제 봉화마을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 도의원 시의원들이 이제 굉장히 강세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김종군 그 민주당 후보가 130 몇 표 차이로 낙선했어요. 국민의힘에게. 그 진영 표심이 사실 최근 대선 때부터 사실 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점들도 이번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도의회의 어떤 의석 변화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약간의 위험성이 조금 저는 그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 도의회는 교섭단체가 7석인가요? 6석인가요? 아마 그렇게 교섭단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의석 득표로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도의회 운영은 국민의힘 일방 독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기초의회로 가보겠습니다. 18개 시군의회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보다 우선 중요한 게 이제 그 국민의힘 싹쓸이 민주당 한 석도 없는 곳이 의령이랑 이 창녕이죠. 예, 의령 창녕 이렇게 이제 2군데가 됐고,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이 김태호 의원 지역구죠.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쪽에 그 함양 군수를 포함해서 이 기초의원까지 총 8명이 무소속이 그리고 이제 공천에서 탈락했던 분들이 대거 있어요. 무소속이 이제다 보니까 이분들이 김태호 의원에게 이제 굉장히 반감을 가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 연대까지 출범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조혜진 의원에 대해서도 공격이 좀 심했는데 이 조혜진 의원 쪽 이제 선거구는 대체로 이제 그 조혜진 의원과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잡음들이 좀 줄어드는데 김태호 의원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고요. 김해가 지금 중요한 점 이게 기초의원은 사실 좀 이게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김해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김해는 이제 정원이 25석인데 여기가 조금 민주당이 굉장히 선전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국민의힘이 14석 비례를 포함해서요. 민주당이 비례를 포함해서 11석. 아, 그렇군요. 예, 가반을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를 확보해 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18개 시군 의회 중에 그나마 가장 좀 비슷하게 맞춘 지역이라고 좀 할 수 있겠군요. 사실 이번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가장 충격적인 저희 민주당으로서 가장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대도시인 창원에서 2인 선거구에서 우리 민주당이 당선자를 못 냈다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가 사실 저희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보통은 이제 좀 인구가 적고 산간벽지에 해당되는 농어촌구에서 그런 일이 좀 보통은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 이번 창녕 의령에도 당선자가 없는 그런 결과인데 그것이 창원에서 이렇게 현실이 됐다는 것이 그래서 매우 그 충격적인 일이고 스스로 많이 돌아봐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하변 멘트 중에 이제 곤혹스럽다, 당혹스럽다 이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네,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독 패널들이 이제 그동안 좀 관심 있게 본 지역들을 이제 다들 좀 살펴봤는데요. 우선 저는 좀 이런 지역들이 좀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이제 지역에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집이 김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일하는 곳이 이제 창원에서 좀 일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임이라든지 뭐 식사 자리에 가면은 기존에 4년 동안 일했어요. 허 시장 요즘 어때요? 허 시장 잘 계세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김해도 허 시장이고 창원도 허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허 시장. 어디예요? 어디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번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창원, 김해 모두 또 홍시장이 됐어요. 김해도 홍태영 예, 시장 그리고 창원도 창원도 홍남표 홍남표. 시장. 이렇게 이제 또 그러다 보면 이제 홍시장 어때요? 그러면 이제 어디 말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꼭 비슷해요. 우리 그 변호사들 모임에 가면 하변 그러면 예전에는 저 혼자였거든요. 이제 변호사가 많이 늘면서 막 3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뭐 홍시장 얘기 나왔으니까 야,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을 깼네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분은 진짜 무협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거의 도장 깨기 달인이잖아요. 서울에서 국회의원 했다가 경남에서 지사했다가 이제 올라가지고 대구에서 또 지사급인 시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어제 이제 당선 유력 때 인터뷰를 이제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그 앵커가 물어요. 어차피 계단 아니냐. 그리고 임기 끝나고 대선에 나올 거냐. 또 경남에서도 지사하고 대구에서도 시장을 하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지 않았냐 물으니까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네. 도지사는 시장 군수를 돕는 자리고 시장은 집행하는 자리라면서 그걸 애써 부인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러면 도장 깨기면 지금 당당하게 이제는 좀 이런 편한 지역구 경상도 말고 뭐 충청도, 전라도는 좀 그렇지만 서울 가서 한번 당당하게 한번 붙고 그 발판으로 좀 당당하게 난 대선에 도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밝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네. 최근에 대구에 있는 공무원 그리고 이제 기자 중에 저한테 그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전화를 좀 몇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그 캠프에 있고 비서실장으로 거의 갈 것 같은 정모 우리 전 실장님에 대해서는 어떤 인물이냐고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직접 한번 겪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변 뭐 또 관심 가는 선거구나. 특히 관심 가진 지역은 김해거든요. 김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성지라고 불려서 김해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 중앙당에 이제 유력 인사들이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내려왔고. 근데 결국 김해를 국힘에게 빼앗겠다는 말은 민주당이 그동안 이제 민주당의 특유인 내로남불도 있고 약간 오만과 불통의 이미지가 그 도민들에게 심판받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이제 관전을 하면서 이제 선거 전까지의 그 포인트와 또 선거 후의 평가의 포인트가 다른데 전에는 열심히 하는 사람, 뭐 운동화 신고 동네 누빈 사람, 또 동네 주민들과 함께한 사람, 열심히 한 사람에게 이런 뭐 반대 바람이 분다 해도 기회를 줄 것인가 저는 그걸 봤는데 남해 같은 작은 데서는 기회를 줬고 창원 같은 넓은 데서는 그것이 좀 안 됐다는 점이 참 안타깝게 좀 봤고. 자, 그리고 정독 패널들에게 이제 저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번 선거 결과 예측 프로그램 촉 살아있네. 라는 걸 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모두 11분, 제작진까지 포함해서 11분이 예측을 했는데요. 도지사 당선자는 대체로 다 이렇게 적중을 한 것 같고요. 1등을 발표하겠습니다. 가장 유력 적중하게 맞췄던 1등. 화면이 딱 있죠. 접니다. 야, 이게 제가 1등 할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는 1등 하실 것 같았어요. 왜요? 그 민심 탐방을 제가 정독을 하면서 다녀보니까 주민들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민심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있었어요.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게 관심이 많을 거다라고 막상 가보면은 전혀 이 주민들의 민심은 다른 곳이었고 정말 저 가까이 있는 소통을 강조하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저희 제작 PD 박종욱 PD께서 이제 상금인가요? 시상금 우리 이대변이 수상하는 제가 셀프 수상하기는 그러니까 저한테 주시죠. 제가 한번 볼게요. 먼저. 뭐예요? 뭐 돈은 아니네. 딱히 뭐 없으셔도 될 것 같지만 축하드립니다. 잠깐만. 예. 이런 건 우리 패널들이 받아야 되는데. 정치하는 불독 1회 출연권인데 정기적 앵커가 이거 받는 거는 이제 한 번만 나오지 말라는 그 해고 통보서 아니에요 혹시? 저한테 별로 뭐 좀 그다지. 어쨌든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1등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독 패널들의 촉 살아있네 결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선거는 이제 끝났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고 지금부터 감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도지사 그리고 이제 시장 군수 그 광역 기초 의원들 당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저희가 이제 좀 하고 있다가 이제 자리를 내줘야 되는 입장에서 새로 이제 또 당선자분들께서 어떤 본인의 그 하고자 하는 역점 추진사항을 하시되 기존의 상대 후보나 상대 그때
기존의 시장 군수의 그 역할과 또 그 해야 될 일 또 공약 같은 것을 너무 이렇게 내팽개치지 마시고 주민을 위해 이것이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면 같이 모아놓고 그냥 서로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허성무 시장이 예전에 야구장 개장할 때 안상수 전임 시장을 극진히 참 모시면서 그 모습이 되게 좋았거든요. 똑같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 재선 기간에 가장 많이 한 말이 통합입니다. 메시지가. 보수의 품격은 통합인데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조금 전보다 약간 좀 긴장을 하고 좀 침묵한 느낌은 패자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좀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하배님 말씀하신 대로 패자의 공약이라도 좋은 게 있으면 같이 머리 맞대어 함께 할 수 있는 통합. 즉 민주당의 이번 참패의 원인은 저는 오만과 독주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그 이제 전폭적인 기회를 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6.1 지방선거 결과를 이렇게 같이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남는 건 아마 공약이겠죠. 얼마나 공약을 꼼꼼하게 잘 지키는지 정치하는 불독은 계속 감시하는 역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 당선자들을 직접 만나서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건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물어보고요. 그리고 현장을 찾아서 주민들의 민심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피곤하지? 몇 시간 잤어요? 못 잤으면 지금 비몽사몽으로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비몽사몽 쓰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